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새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죠. 교과서 분석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이 5, 6월 과정을. 그래서 교과서반과 관련되어서 이제 5, 6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OT를 좀 하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T는 한 2, 30분 정도일 거예요. 자, 학원가에서는 5, 6월 달이 거의 그 비수기예요. 급여도 확 줄어들고 학생 수도 확 줄어들고 의외네. 저희 국어교육론반은 비수기가 아니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내 쪽이고 내가 하는 말이고 왜 5, 6월 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반을 왜 듣는 거예요? 그 강의가 있으니까요. 3, 4월, 1, 2월을 안 들었으니까 5, 6월부터 들어야지. 그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수동적인 것이고 지난 2008학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 문제가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었어요. 7차 교과서를 완벽하게 봤었어야 됐어요. 당시에는 국정교과서 체제였기 때문에 중 1, 2, 3 6개 교과서 1학기, 2학기 그 정도만 보고 고등학교 국어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중학교 교과서는 완벽하게 봤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아예 그 지문이라든가 활동 자체가 문제로 출제가 돼요. 교과서를 보지 않는. 그래서 교사용지도서를 보게 돼 있고 지금 초등 임용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근데 초등은 6학년까지의 교과서의 종류가 국정체제이긴 하지만 그 가르치는 교과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이제 국정이기 때문에 봐야 할 교과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된 반면에 지금 이제 중등은 교과서를 굳이 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요. 교과서가. 그것이 이제 2009학년도 이후에 객관식 문제 체제로 나올 때는 교과서가 굳이 불필요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봐야 할 게 개론서였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수준이 좀 높고 그다음 깊고. 그런데 이제 14학년도 이후로 서술형 체제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문항수가 줄어들잖아요. 1차 객관식 40문항이 21문항에서 22문항 정도로 줄어들어서 문항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이제 많은 문제를 내지를 못하니까 굳이 교과서와 같은 것들의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을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 그게 아니란 말이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느 부분이 더 강조됐냐면 교육이라고 해서 교수 학습 및 평가 부분들의 문제들이 한 문항씩 또는 두 문항씩 출제가 되죠. 그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 좀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교육론과 관련된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져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 알 수 있겠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이건 말하자면 국문과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셔서 교사 자격증을 따거나 문법을 좋아하셔서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한 번도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서 오셨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보기 힘들죠. 가령 기출교재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네. 보시면 16학년도 B형 서술형 문제 526쪽
526조 2016학년도 비영서술형 문제. 이런 문제 스타일이 전형적인 교과교육 문제이고 이것이 객관식에서는 40문항 체제에서는 잘 안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물어봐야 할 문제들이 아니어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글에 나타난 표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의 16학년도 비영서술형 문제예요. 그리고 제재글이 가가 주어져 있고 나가 바로 이제 학습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에 따라서 학습 활동이 첫 번째 학습 활동은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 활동은 학습 목표가 표현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표현의 의도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두 개의 학습 활동,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학습 활동이 이제 두 개씩 있어요. 근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고 했는데 그 작성 방법을 보시면 나의 학습 활동에 주목해서 활동 1과 2가 있는데 활동 2와 구별되는 활동 1의 학습 활동으로서의 성격이 무엇이고 왜 이와 같은 활동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는 국문학,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셔서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을 좋아하셔서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과 같은 교과 내용이라고 하는 문법과 문학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국어 교육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무슨 개론서를 본다고 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러한 개론서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개론서, 문법 개론서 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개론서에서는 없고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학부 3학년이나 4학년 정도의 필수학점으로 이수하게 될 교재연구법 및 지도법,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라고 하는 필수교과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죠? 교과서 제작하는 거였는데 혹시 그렇게 학부활동 리포트를 내고 성취 기준 한두 개 정도를 정해서 그때 이제 배워야 하고 학습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학습활동 첫 번째 성격이 학습 목표와는 무관하지만 제재글의 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학습활동. 그다음 학습활동 두 번째가 제재글의 내용 이해와는 상관없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활동. 이런 학습활동의 성격들이 하나는 내용학습, 하나는 목표학습. 이와 같은 이제 학습활동의 성격과 관련해서 왜 목표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또 내용학습 활동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제시하라.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일 중에 교과서를 봐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이건 이제 독서 문제예요. 독해 수준과 관련지어서 여기는 작성 방법 두 번째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단 그 작성 방법 두 번째 뭐가 붙어 있냐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포괄적인 것에서 상세한 것 등의 교과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는 무시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을까?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가 예를 들면 계열성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죠?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이와 같은 교육학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의 일반 원리를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 한번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무시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독서와 관련된 독해 수준이기 때문에 추론 수준에서 비판 수준으로 이와 같은 또 다른 이제 답을 요구했던 거죠. 또 529쪽에 나오는 2014학년도의 A형 기입형 문제에서 글 특성을 고려해서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를 구현한 단원의 교수학습을 안내하는 교사용 지도서의 일부를 이렇게 줘요. 교사용 지도서의 일부를 주고 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530쪽에 소단원 전체를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읽기 교육의 접근법 이렇게 여기는 이제 독서 문제이긴 하지만 단원 구성에 적용되는 독서 교육의 관점을 지금 물어보고 있지만 실은 이제 독서 교육의 관점보다는 이 단원 구성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교육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추상적인 교육 이론이라고 하는 건 독서 교육 이론에서 보자면 이제 과정 중심 그런 독서 교육의 방법이나 접근법이 있고 그와 같은 관점이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서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14학년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왜 보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왜 5, 6월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마 답이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를 보는 이유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 그래서 지문이 제시되고 그 제작 지문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활동들을 부여할 텐데 그와 같은 활동들이 그냥 개별적인 개인 교사의 생각에 의해서 활동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학습 목표가 있고 일정한 교육의 관점이 있고 그와 같은 관점이나 그와 같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활동들이 부과되고 부여된다. 이거는 이제 더더욱더 이걸 좀 강조드리자면 5, 6월 수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새삼스럽게 느껴지냐면 실제 이제 임용 문제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4학년도에 기입형 문제하고 16학년도 소설용 문제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교육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거죠. 순수하게 교과서를 봐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수업 실현에서는 학습 목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진 수업 실현의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이제 발문들을 이제 구성해야 돼요. 발문들을 구성할 때 이제 조건들이 주어지고 그 같은 이제 발문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사의 질문들의 성격인데 그걸 발문이라고 해요. 근데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교사의 질문이 일종의 문자어원으로 구성된 게 활동 과제, 이 활동지예요, 활동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일종의 교과서의 학습 활동 자체가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의 형태예요. 구두언어로 하자면 발문인 셈이고 문자언어로 하자면은 그냥 활동 과제. 그래서 수업 실현할 때 이 교과서의 어떤 구성 방식 같은 형태죠, 형태. 내용을 담는 그릇의 형태가 좀 익숙해야만 학습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 학습 목표에 담아내는 그릇들을 가지고서 이 그릇에 담으면 좀 더 이 학습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들이 이제 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업 실현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뭐 지난 제 4월 마지막 제가 종강 3, 4월 수업의 종강 무렵에 말씀드렸던 5월 달에 지금 곧 시행되게 될 그 모의평가 있죠. 평가원에서 보는 그 이제 모의평가를 이제 치르고 나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그 교육의 방향은 뭐 임용 시험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무 능력의 강화예요. 직무 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교사 전문성의 강화죠. 근데 교사 전문성은 이 국어교사의 전문성은 얼마만큼 문학작품을 많이 알고 있고 얼마만큼 문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국문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지식들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일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에 일종의 수업 전문성을 보고자 하는 거죠. 교과 전문성 안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어교사의 전문성 안에는 그 국어 교과와 관련된 교과 내용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 기술론, 기교론과 같은 교수학습의 어떤 기술들을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무 능력의 강화 쪽으로 방점이 찍히게 되면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필기 점수하고 수업 실현 및 점수가 어떻게 이제 구성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고를 한번 치르고 나서 방향을 좀 봐야 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 정부는 직무 능력의 강화는 뭐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돼요. 거의 폐기 수준이에요, 폐기 수준. 수시에서 지금도 하게 되는 요구하고 있는 수능의 그
일종의 최저 수능 학력 기준조차도 아예 폐지시킬 거예요. 21학년도에 이제 지금 현 중3이 대학에 올라가게 될 그런 시기인 21학년도에는 수능이 절대평가제가 되면 뭐 수능이 거의 자격고시화가 돼서 그냥 수능 봤냐? 그 정도지 수능을 가지고서 이 점수 가지고서 어느 대학의 점수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만큼 이제 교과 내신을 강화한다는 셈일 텐데 아무튼 직무 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은 기존의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에서 많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의 문학이나 문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단에 서게 되면 저와 같은 학부모를 만나게 되면 저와 같은 학부모 너희 교사가 나보다도 더 많이 아느냐? 이 국어와 관련한 그런 학부모가 한 반에 한두 명은 꼭 있을 거예요. 그 교과 내용과 관련된 지식,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많은 소설 작품을 읽은 또 학생도 보게 되고, 그죠? 그러한 교과 내용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은 전문성을 발휘하기 좀 힘들고 오히려 이제 수업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점을 이제 묻고자 하니까 필기에서도 묻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묻고 그다음에 당연히 실기인 수업 실현에서는 당연히 묻고 그래서 교과서를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와 같은 1차 필기 시험에서의 이와 같은 임용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업 실현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서를 봐야 할 이유와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교과서를 봐야 하느냐? 교과서는 지금 당장 이제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은 15학년도가 적용되는 교과서가 새 교과서가 나오죠. 아마 올해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올해 합격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소식을 좀 들어야 되겠지만 견본은 아마도 봄이나 가을 정도에 출판사에서 올 거예요. 근데 이제 2007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뀔 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국정에서 이제 검인정으로 바뀔 때 고등학교 1학년이 16종이나 됐었어요. 2007 개정교육과정 처음 시행될 때 고등학교 1학년이 그리고 중학교는 23종이나 됐었고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과서 종류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를 봐야 하느냐 이건데 어떤 교과서를 봐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교과서를 보려면 지난 7차 교과서를 봐야 돼요. 7차 중학교 교과서. 그것이 지금 현재 교과서의 근본적인 원판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약간씩 이제 변형을 좀 시켰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제 7차 중학교 교과서의 원판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어떤 교과서를 봐도 다 좋은데 다만 교과서를 보는 방법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하는지의 어떤 방법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6쪽 부분에 펼쳐보시면 OT 자료 쪽 부분에 펼쳐보시면 교과서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간단합니다. 일단 교과서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의 지문 제재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보통 단원 구성이라고 하는데 제재글이 나오고 그 제재글과 관련된 활동 과제를 구안하거나 교사의 발문들이 구성되고 각종의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뭔가를 도입하고 안내하고 활동하고 정리하고 하는 이런 틀들은 최종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의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교과서반을 들을 때는 반드시 참조해야 할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지금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교육과정은 12교육과정이라는 것.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12교육과정이 그 15교육과정에서 없어진 교육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변형되어서 살아남은 교육과정들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교육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3, 4월에 이제 교육과정반도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다면 아마 저희 특강 잠깐 교재, 네, 3, 4월 반을 위해서 요 특강을 했었죠. 이 특강이 국어교육론의 특강이 아마 들어보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몇 시간 정도, 몇 개 정도의 파일이 나와요? 11개? 11개면 11시간이에요? 그건 아니죠? 진짜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수업을 그렇게 했지? 한 8시간 정도면 되는데, 왜냐면 하루 당일치기로 한번 쫙 봐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당일치기로 나중에 시간 되면 아마 7, 8월 달에 교육과정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압축해서 한 6시간 내에서 압축해서 해드릴 텐데, 저 국어교육론 저게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듣고 오시고, 3, 4월 달에 이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어차피 교육과정을 들으셨다면 뭐 프린트물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어차피 이게 12교육과정이기 때문에 12교육과정은 교과서, 교사행지도서 앞부분에 나와요. 교사행지도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교사행지도서 앞부분에 나오죠. 예를 들자면 한번 보죠. 맞나요? 이 교사행지도서 맞나요? 그러면 이 교사행지도서가 비슷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17쪽 제일 앞부분 쪽인데요.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 부분이에요. 보셨어요? 쪽수가 같지 않더라도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부분이에요. 12교육과정 화법과 작문의 본질 제일 앞부분에 보였어요? 그러면 보통 교육과정은 제일 첫 번째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취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취기준.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반드시 이와 같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한 결과로 도달하게 될 그 상태를 진술하는 것을 성취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뭔가 활동을 막 했다? 근데 했으면 그 활동한 것의 그 결과는 이걸 이제 내면화하는 거예요. 내면화해서 여기는 화법과 작문이니까 화법 능력이라든가 작문 능력의 숙달, 작문 지식의 습득, 그와 같은 작문 능력의 숙달과 작문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일정한 지식과 일정한 능력의 습득과 숙달에 도달하게 된 그 상태를 지칭한 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화법 능력, 작문 능력 하면 말 잘하는 기술, 말 잘 듣는 기술, 글 잘 쓰는 기술 아닌가? 그러면 몇 가지밖에 없겠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어 교육론에서는 그건 기술 차원은 아니죠. 오히려 전략 차원이고 이제 방법 차원이어서. 아무튼 어떤 학생이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을 학습을 활동가지를 가지고 활동을 했을 때 그 도달된 결과가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 지식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갖추고, 그다음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하는 능력도 갖추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단원을 이제 만들죠. 단원을 만든 게 그다음 이제 교과서 이제 단원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 교육과정의 이 성취 기준에는 반드시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성취 기준을 화법과 작문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제일 첫 단계에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선정 의도, 또 세부 설명, 심지어는 교수 학습 방법의 유의사항, 평가의 유의사항들이 쭉 나와요. 본래 이제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여기 이 세부 설명 부분들이 길게 나와요. 길게 나왔는데 이게 9교육과정, 12교육과정, 15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되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화보가 작문이 단순한 표현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 문장.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적 사고와 표현한 이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에 중점을 두고 표현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문장.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면서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도록 지도한다. 이게 세 번째 문장. 이렇게 단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보세요. 이 성취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세 가지. 시작. 누구는 공부 많이 하셨구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10번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단 세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만큼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들은 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 교육과정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시냐면 한 문장 정도는 왜 이 교육과정을 선정했는지 선정 의도가 설명됐을 것이다. 그 선정 의도, 교육과정의 선정 의도, 중요성, 필요성. 한 문장 정도는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 학습자들이 화보가 작문에 필요한 사고과정을 이해하며 성찰 능력을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 성취 기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나 선정 의도가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이 거의 대부분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바로 밑에 나오는 세부 해설서의 내용의 첫 문장이 주로 선정 의도예요. 선정 의도. 그래서 여기서는 화보 작문이 단순한 표현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면서 중요성이면서 선정하는 의도일 수 있어요. 선정 의도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세부 설명이라고 해서 그 세부 설명 안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세부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세부 설명에는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중요한 개념들은 지식 측면일 수도 있고 방법 측면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이 성취 기준은 지금 어떠한 활동을 하라는 그런 활동들이 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활동들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아니라 여기는 그 이해 차원이에요. 이해 차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세나 또 태도를 갖는 차원이고 잘 보시면 성취 기준 첫 번째가 화보가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은 없고 그냥 이해하고 성찰하기만 하면 돼. 성찰하는 것은 이제 태도를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갖추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나 전략인기보다는 이해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하나는 태도의 측면이 강하고 하나는 이해하는 측면이 강해요. 이런 식으로 세부 설명이 하나 정도의 세부 설명은 이 성취 기준에 필요한 지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지식. 이해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이제 아니면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이제 지식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적 사고, 표현한 이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서 표현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성취 기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한다 할 때 이해할 때 필요한 두 가지의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개념이 하나는 뭐라 했죠? 의사결정적 사고, 하나는 성찰적 사고. 이 두 개의 개념을 주로 학습시켜라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 정도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방법적인 측면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다음 장 넘겨보시면 18쪽에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18쪽에 5, 6, 7번 예를 들면 정보전달 화법의 7번 성취 기준에 보시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청자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여기는 이해가 없어요. 뭔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활동 그 자체를 지금, 그래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활용하는 방법 또는 청자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 이런 차원으로 이제 방법이나 전략 차원으로 여기는 이제 성취 기준이 설명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국어교육론에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성취 기준이 한 문장에 이렇게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에 대한 세부 해설의 내용이 있는데 그 세부 해설의 내용은 한 문장 정도는, 하나 정도는 왜 이 성취 기준을 선정했는지, 꼭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워야 하는지를 중요성이나 필요성이나 선정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부 설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육과정, 이 성취 기준을 가르칠 때, 이 성취 기준을 학습할 때 반드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개념 아니면 방법. 그 방법을 하나 정도는 제시를 해요. 12교육과정이라서 여기서는 하나 정도지, 지난 2007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지식 방법 태도가 그대로 그냥 설명이 쭉 되어 있어서 이제 이걸 그대로 말하자면 교과서를 이제 제작하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왔나 보겠습니다. 없네. 2007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은 여기는 없고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세부 설명을 볼 때에는 첫 번째로 선정 의도나 중요성 또 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성취 기준에서 다뤄지는 학습 시에 반드시 다뤄져야 할 중요한 개념들이 교육과정에 소개가 돼 있어요. 아니면 개념이 아니라 방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 이 같은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들을 주로 저는 이제 무엇으로 부르냐면 교수학습의 내용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체계는 아니지만 교육과정 해설서의 전체 어떤 그 모습은 성취 기준이 제시되고 그 성취 기준이 이런 식의 내용들을 아마 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성취 기준에서 담겨 있는 선정 의도,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으로서의 지식과 방법이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수학습 내용이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 교수학습의 내용들이 바로 무엇으로 구현이 되냐면 교과서에 무엇으로? 활동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활동으로 구현이 된다. 교과서의 활동으로 이제 구현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이제 볼 때, 이제 교과서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교과서를 볼 때,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면 교과서에는 활동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2016학년도에 비형 소설형 문제나 비형 소설형 문제에서 봤죠. 활동 1번 있고 활동 2번 있고. 그러면 그 각각의 이제 활동들의 성격들이 좀 달라. 다를 때 그 활동들이 구현될 활동들이죠. 이 구현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무엇을 구현하고 있냐면 바로 이 앞부분에 무엇을 구현하고 있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밑에 하단 부분에 나오는 세부 설명 부분에서 교수학습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고, 좀 더 근원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무엇을 구현하고 있어요? 성취 기준을 구현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 저는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만 하고요. 실제 한 적이 없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꼭 오래 합니다. 성취 기준이 이제 학습 목표로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학습 목표로 주어진 상태에서 단 조건에서 도입 부분에서는 수업 동기 유발을 위한 두 가지의 활동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개별 학습 활동과 그 다음에 모둠 학습 활동 같은 두 가지의
활동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전개 부분을 전개를 할 것, 수업을 전개할 것. 정리에는 점검, 성찰을 위한 활동을 하나 제시할 것. 뭐 이런 식으로 도입 전개 정리의 수업에 대한 조건들이 이제 제시될 거예요. 그럴 때 성취 기준 학습 목표는 수업 실험이 면접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학습 목표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는데 그 주어진 학습 목표와 관련한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학생들의 활동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성취 기준에서 여기로 건너뛸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 중간에 지금 무엇을 아셔야 된다고? 교수 학습 내용. 학습 목표를 보자마자 이 학습 목표에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수 학습의 내용은 뭐다. 그리고 그 교수 학습의 내용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성취 기준은 이해를 중심으로 한 지식일 것이고 어떤 성취 기준은 활동을 중심으로 한 방법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지식과 이 방법을 연마하게 되면 학생들은 어떤 자세를 갖출 거예요. 태도일 것이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이 성취 기준의 교수 학습의 내용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면서 교과서는 이제 활동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 활동은 도대체 어떤 교수 학습의 내용을 구현한 건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활동과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교과서를 볼 때 이 활동은 어떤 교육 과정의 이러한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에 어떤 교수 학습의 내용을 도대체 이런 식으로 구현한 것인가? 이거 보셔야 되고 이해하셨죠? 반대로 교과서 보기 전에 단원 학습 목표만 보는 거예요. 이제. 단원 학습 목표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겠죠. 한번 교과서를 보죠. (72쪽) 이 교과서 맞나요? 아니더라도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정보 전달의 매체 자료의 활용,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의 매체 자료의 활용. 첫 번째,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 부분의 매체 자료의 활용. 72쪽 쪽 페이지 수.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가 아니야. 교과서 72쪽 보셨어요? 보시면 매체 자료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게 단원 명칭. 이 단원의 명칭. 이건 이제 소단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대단원은 여기 있는 이제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이 대단원이고 이 정보 전달을 위한 화법과 작문의 소단원 첫 번째가 단원 명칭이 매체 자료의 활용 72쪽. 펼쳤어요? 그러면 그 매체 자료 활용이라고 하는 소단원 바로 밑에 뭐가 나오죠? 학습 목표가 나와요. 이 학습 목표가 다양한 매체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7번째 성취 기준으로 봤던 게 요거거든요. 똑같아요.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취 기준이 바로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로 이렇게 나오죠. 다만 서술어 부분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서술어 부분은 일종의 뭐라고 하죠? 학습자의 행동 이럴 거 될 거야. 할 수 있다. 안다. 요약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비교 대조할 수 있다. 또는 알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아무튼 학습자의 활동의 구체적인 어떤 활동, 수행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술되고 있어요. 학습 목표가. 그러니까 성취 기준이 곧 학습 목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성취 기준이 곧 학습 목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볼 때 이렇게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이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셈이고, 그러면 이제 이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활동 과제가 구한될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활동 과제를 구한된 모습을 보려면 지문 다 이제 보고 나서 다음 장 보시면 학습 활동 1, 학습 활동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럴 때 그렇게 학습 활동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안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학습 목표와 관련된.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이제 교사학습의 내용을 먼저 상기를 해야죠.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교사학습의 내용이 뭐였더라? 뭐였지? 다양한 매체 자료의 효과적 활용이 뭐였지? 첫 번째, 지식적인 측면이 있던가? 있어요. 다양한 매체 자료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원그래프, 선그래프, 도표와 같은 다양한 매체 자료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교사학습의 내용으로 있다면, 그러면 활동과제 첫 번째에서는 다양한 그런 매체 자료의 장점과 단점, 특성에 대한 지식을 활동과제 첫 번째로 해야겠구나. 두 번째 이제 특성으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 특성에 맞는 매체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여부. 이게 두 번째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교사학습의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제재글을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정보 전달의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매체 자료가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를 두 번째 활동 과제로 구안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을 알아야만 활동 과제가 이제 구안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교수학습의 내용이 교육 과정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활동 과제가 구안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자면 두 번째 프린트물 화법 부분에 보시면 일적 부분에 조금 있다가 하게 되겠지만 일적 부분에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구성, 의미공유 해가지고 2012학년도 중학교 좌측 부분에 제일 하단 부분에 좌측 부분에 보시면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성취 기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어요. 근데 세부 설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선정 의도, 중요성, 필요성, 아니면 지식, 방법, 태도. 그리고 주로 이제 교수학습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어요. 필요성이.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과정은 화자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무엇시켜라? 이해시켜라.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시키는 거예요. 어떤 점을 이해시키라고요? 화자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시키는 것이니까 결국 화법의 이제 듣기와 말하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화법은 말하기 듣기는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사고 과정이고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화자청자 사이에 빈번한 어떤 역할 교대가 있으면서 그런 능동적인 어떤 의미의 구성 과정이다. 그런 의미 구성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필요성 지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나눠준 거야.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지도 부분에 보시면 상황 맥락, 메시지, 청자의 지식과 감정과 태도 등의 여러 요소를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다음 장 상대와 공통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담화 상황에서 계획부터 소통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계별 점검과 조정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필요성 부분하고 지도 부분에서 까맣게 밑줄을 제가 쳐놓고 거기를 1, 2, 3으로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뭐냐? 교육과정을 읽어갈 때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이 활동으로 바로 구안돼야 돼요. 활동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교사의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활동 과제나 발문이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도달하는 교수학습의 목표, 교수학습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자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상황 맥락 등 메시지, 청자 지식과 감정과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면서 말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의 능력들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계획부터 소통하는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의 교수학습 내용이 적어도 활동 과제로 세 가지 정도는 구안이 돼야 돼요. 구안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공부하시면서 교과서의 학습 활동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좌측에는 교육과정, 우측에는 교과서의 학습활동 놓고 이 활동은 요 교사학습의 내용이 지금 반영된 거, 요 활동은 이 교사학습의 내용이 반영된 거, 이런 식으로 계속씩 보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반드시 교수학습의 내용이 하나가 활동과제 하나로만 구현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학습의 내용이 하나가 활동이 2개, 3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교과서 제작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지만, 하지만 그 교수학습의 내용은 어디에 있다고? 교과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세부 설명에 이제 나오니까, 따라서 성취 기준의 세부 설명을 저하고 이제 같이 보면서, 교과서 같이 보면서 이 활동과제는 이 교수학습의 내용이 지금 구현된 거예요 하고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천재 박경목 교과서를 가지고서는 이 교수학습의 내용에 저러한 활동과제로 구환이 돼 있지만, 같은 교수학습의 내용이지만 다르게 활동과제로 구환할 수도 있다. 이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교수학습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과서 제작자에 따라서 활동과제는 다르게 구환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활동과제도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아무튼 성취 기준을 보면서 교사학습의 내용도 생각하시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교사학습의 내용이 어떤 교사학습의 내용이 구현된 것인지를 확인을 계속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틀을 제가 아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령 13쪽 프린트물 화법, 이거 OT 자료 말고 13쪽에 학습활동, 이건 다른 교과서예요. 다른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이렇게 있어요. 활동 1번이 다음 글을 읽어봐라. 단 표현행위와 관련된 사고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글을 쓴 학생이 발표 전 개입과정에서부터 발표 후 전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고과정을 거쳤는지 파악해보자 하면서 지문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활동은 궁극적으로 어떤 성취 기준에 어떠한 교수학습 내용이 반영된 활동인지 이걸 보셔야 되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봤었던 사고과정에 대한 이해예요. 화법과 장문은 일련의 사고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이해시켜라. 따라서 이 활동의 지도 내용으로 보자면 듣기 말하기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이게 지도 내용이 됐고, 이 지도 내용이 이 활동 과제로 구환되었다. 뭔가 이렇구나. 이거 안 오나? 지금까지 내내 그거 설명했는데. 활동 1번 볼에 바로 윗부분에 붙어 있는 거, 목표 학습, 지도 내용, 듣기 말하기 사고 과정의 이해하기, 요거 그죠? 요것은 원래 이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교과서를 보실 때 이 활동은 목표 학습 활동이다. 근데 어떤 목표 학습 활동이냐면, 학습 목표의 달성을 위한 활동이냐면 이 교수 학습의 내용을 위한 활동이다. 근데 그 교수 학습의 내용이 여기서는 듣기 말하기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라고 하는 교사학습의 내용을 구현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활동의 지도 내용은 뭐지? 이 활동의 지도 내용은 뭐지? 하고 항상 생각하세요. 지도 내용이 교사학습의 내용이니까. 아셨죠? 이런 걸 제가 덧붙여 드릴 거예요. 이렇게 붙여 드릴 거예요. 활동과제 바로 윗부분에 14쪽에도 넘겨보시면 활동 2번째, 다음 글을 읽고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활동은 어떤 교수학습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교수학습의 내용은 바로 지도 내용의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의 이해하기라고 하는,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 이해하기라고 하는 교수학습 내용을 이렇게 활동과제로 구환했다. 아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활동과제 바로 윗부분에 붙어있는 두 가지가,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뭐였어요? 듣기 말하기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또 하나는 뭐였죠?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이게 뭐라고요? 교수학습의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럼 교수학습의 내용에 이 두 가지 교수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취 기준이 뭐라고? 화법과 장문은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뭐 이 성취 기준이에요. 이 성취 기준은 반드시 교수학습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그 교수학습의 내용의 두 가지가 이렇게 활동 과제로 구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해야 할지 감은 좀 잡으셨어요? 아직도 감 안 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있고 세부 설명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교수학습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교수학습의 내용은 한 개 혹은 두 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개 혹은 두 개가 나오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반드시 활동과제 한 개 혹은 두 개로 구환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 보면서 바로 교수학습의 내용이 뭐야, 도대체 무엇을 지금 교수학습 지도하라고 지금 하는 거지? 하고 빨리 찾으셔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5, 6월 교과서반을 공부하실 때는 이제 요약 노트가 하나 더 마련돼야 돼. 어떤 식으로 마련돼야 되냐면 간단해. 화법과 장문의 전체 교육과정, 화법, 장문, 독서의 12교육과정 수준이라도 12교육과정의 정체 성취 기준이나 학습 목표를 일목요연하게 다 적어. 일단 적을 필요가 없고 죄송합니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이나 노트나 뭐 프린트해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한 줄로 반드시 성취 기준 한 줄로 그 세부 설명들을 다 빼. 한 줄로. 한 줄이야, 한 줄. 성취 기준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이 활동 과제는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이런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해하기, 파악하기, 분석하기, 비교대조하기와 같은 뭐뭐 하기라고 하는 수준으로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지도 내용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성취 기준 하나당 적어도 교수학습의 내용이 뭐뭐 하기라고 하는 지도 내용을 하나 혹은 두 개 그걸 적으세요. 이해하셨죠? 다 적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몇 장 정도의 그게 나오냐면 한 장에 한 장. 프린트물 한 장에 화법과 장문, 독서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다 적혀져 있고 그 성취 기준 하나당 교수학습의 내용은 뭐뭐 하기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내용이나 지도 내용이 한두 개 정도는 다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학습 목표 보자마자 교수학습의 내용이 한두 개가 그냥 바로 생각나죠. 이해했습니까? 그게 5, 6월 과정, 5, 6월 교과서반의 목표예요. 성취 기준 보자마자 교수학습 내용이 한두 개 정도는 생각나야 되고 그 한두 개가 생각나면 바로 활동과제가 구한 가능하고 수업 실험 및 면접은 그냥 바로 그냥 성취 기준 보자마자 그냥 이거 활동 이거 만들면 돼. 근데 어떤 교과서는 이런 활동을 했고 어떤 교과서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다만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조건이 하나는 개별 학습이고 하나는 모둠 학습이니까 활동 두 개면 하나는 개별 하나는 모둠이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합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 그럼 교수학습의 내용을 어떻게 주시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프린트물로 주되 좌측 부분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세부 설명, 우측 부분은 그 성취 기준과 관련된 교수 지도 내용 두 가지 정도. 반드시 이제 지도 내용이 두 개,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법 부분에 예를 들자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좌측 부분에 2012 교육과정 중학교 성취 기준에 우측 부분에 교수학습 내용이 붙어 있죠. 근데 우측 부분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쪽에 주요 개념 2의 첫 번째 화자청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두 번째 3쪽 부분에 넣어주시면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넘겨보세요. 4쪽 듣기 말하기의 점검 조정. 몇 가지? 아까 2012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 어떤 성취 기준? 화법과 장문의 뭐였죠? 듣기 말하기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이 성취 기준에 대한 교수학습의 내용이 몇 가지? 방금 했었던 세 가지. 뭐뭐? 화자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이해하기. 두 번째,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하기. 세 번째, 듣기 말하기 점검 조정하기. 이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교수학습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식으로 제시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세부 설명은 강의 중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세부 설명을 이제 듣기도 하지만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다.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듣기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 말하기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나오면 이 성취 기준에 대한 교수학습의 내용은 몇 가지? 세 가지다. 첫 번째,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 이해하기. 두 번째, 의사소통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하기. 세 번째, 듣기 말하기 과정의 점검 조정하기. 세 가지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걸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강의 중에는 이해하셔야 되고 집에서는 암기하셔야 되고 이걸 이제 써셔야 돼. 그리고 하나의 성취 기준당 적어도 2개나 3개의 성취 기준이 있으니까, 교수학습의 내용이 있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교수학습의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는 적어도 활동 과제가 몇 가지로 구환돼야 돼? 3가지 정도의 활동 과제로 구환되는 것을 그다음 5쪽 부분에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가 중학교 교과서의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프린트물로 이제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OT를 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8쪽에 넘겨보시면 전공국어 개념어 특강 인강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건 3, 4월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한번 들었을 것이고요. 5, 6월 반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인강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1시간짜리인지 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날 해가지고 5시간씩 아니면 일요일 날 뭐 10시간 11시간씩 월화수 3시간씩 해가지고 4시간씩 해가지고 나눠서 일단은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국어교육론 전반적인 개념어 이 특강을 듣고 오세요. 듣고 개념어 특강. 아셨죠?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마 3, 4월 달에 하셨다면 들으셨다면 상관없고, 그래도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화법 부분만을 듣는다든가 독서 부분을 듣는다든가 아무튼 듣고 오셔야 돼요. 특강 이거 개념어 특강 인강으로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듣고 오세요. 아셨죠? 그래야만 여기 나오는 교육 과정에 대한 선행 이해가 필요한데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 개념들이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답형 기출해설 특강은 뭐 나중에 제가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4개년 서답형 기출해설은 특강을 제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9쪽 부분에 이제 주차별 강의 기획서는 화법 3주, 독서 3주, 장문 2주인데 약간 이제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화법의 본질과 정보 전달 화법까지가 이번 주차의 목표인데, 다만 조금 있다가 이제 화법 OT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죠. 화법 교육 과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2개는 화법과 장문은 화법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지금 모른 채 5, 6월 달을 보낼 수도 있어서 그렇게 아니라 프린트물로 대체한다. 프린트물에 중학교 대표 5종 가운데에서 한두 개의 단원들이 동일한 단원들이 있다면 공통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단 하게 될 테니까 실은 교재는 고등학교 2학년 천재박이지만 실은 이 프린트물로 나가는 양이 또 상당할 거예요. 그 프린트물은 중학교 교과서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있고 심지어는 이 화법 천재 박영목 교과서의 화법과 장문이 아니라 비상박 교과서에 나오는 화법과 장문의 내용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같은 성취 기준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재적도 다르고 활동도 다르다. 한번 비교해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기 나오는 천재 박의 이재승 교수님, 박재현 교수님이죠. 세 번째 박영목, 이재승, 박재현 이 세 분이 교수님이고 이규철, 오택화는 교사인데 여기 있는 박재현 교수님이 11학년도 임용 출제자죠.
11학년도 임용 출제자이기 때문에 화법이죠. 11학년도. 그래서 11학년도 임용 출제자가 만든 교과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또 설득 화법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설득 화법이. 다만 이제 화법만 그렇다는 얘기고 장문 쪽은 좀 이게 디테일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장문 쪽을 할 때 제가 다른 교과서 장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차가 이제 3주, 2주로 끊어지지만은 실제로 다뤄야 할 분량들이 좀 많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OT 자료의 1쪽, 뭐 2쪽, 3쪽, 4쪽, 5쪽의 내용들은 나중에 아마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요번 주부터 3주차까지는 화법과 장문 교과서하고 교사용지도서를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서점에서는 이렇게 천재 박영목, 그 독서와 문법과 화법과 장문을 이렇게 묶어서 교과서 모음집을 마련했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는 화법과 장문을 교과서를 따로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 교사용지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사용지도서하고 교과서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천재박은 그 교사용지도서에 제재글이 없어요. 교사용지도서만 보면 활동만 나와 있고 무슨 글을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 글의 내용, 그다음 교과서의 본문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교과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리고 책을 참 여러분은 원본 내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라고 하죠? 이 책이 뭐 스프링 달리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구성되고 이런,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하는 게 좀 뭐한데 이 책을 막 찢어버리고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맞죠? 책을 찢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그 뭐라고 하죠? 분철하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 왜 완성된 책의 모습이 이거는 영원히 서점에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아지니까 영원이란 말은 나중에 시험 끝나시면 시험 끝나도 교사용지도서 교과서 버리지 않아요. 시험 끝나고 합격도 하셨는데 버리셔야 되는데 왜냐고요? 지금 몇 차인데 지금 이거 언젠가 보겠다고 10년 동안 먼지가 쌓여가지고 뚜렇게 변색되는 모습을 보고자 해. 나중에 이사 갈 때 그럼 불편할 건데 그리고 더욱이 이것은 지금 복사용이잖아. 복사용. 그죠? 스티브 잡스는 저 노트북도 아니죠. 클라우드 안에 파일에다가 모두 다 책을 집어넣자. 지금 그런 시대예요. 다 분철해버려. 분철해서 화법은 화법으로, 여기는 화법과 장문이니까 화법과 화법대로, 장문은 장문대로. 마찬가지로 독서와 문법, 나중에 이제 이 똑같은 독서와 문법인데 문법 부분 필요 없는데 왜 문법까지 딸랑 너무 무거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뭐죠? 요거 하나. 선생님 무거워요. 이러지 말고. 심지어는 기출도 분철할 수 있다. 기출은 분철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화법하다가 독서로 바로 나가요. 독서 보세요. 선생님 화법밖에 안 가지고 가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철하시면 분철해 버리세요. 아셨죠? 조금 이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